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 정의.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마케터라면 구독하세요. 김태드입니다. 자, 오늘 퇴근들 하셨나요? 저도 이제 퇴근하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 해결 역량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김테드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할까 있잖아요. 저도 좀 주제 넘어 보이긴 한데, 사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접어든 지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4년 차가 됐음에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그래도 신뢰도를 좀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좀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6개의 KPI 지표를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뭐 이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아직 주니어급이지만 PM으로 되도 않는 말 하려니까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집에 가시면서 다시 얘기하시도록 하죠. 어쨌든 저는 이 모든 성과들이 조금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 정의.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문제가 생겼으면요, 문제점을 정의를 하셔야겠죠. 문제점을 정의하는 거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인사팀입니다. 퇴사율을 줄이자라는 문제,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왜 퇴사율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문제인 건지, 사람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복지가 문제인 건지, 업무 강도가 문제인 건지, 이런 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정의를 한 후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정확한 원인 파악은 해결까지 가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회원가입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제를 받았을 때 단순히 뭐 해결 방법을 찾진 않고요, 먼저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보다 PC에서 회원가입 이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보니, PC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페이지 전환, 그러니까 페이징을 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단계로 넘어갈 때 하나의 단계가 추가되면 당연히 전환율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문제점으로 정의를 하고요, 실제로 요렇게 페이지가 아니라 요렇게 팝업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회원가입 전환율이 45%가 늘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나 과제를 받으셨을 때 확실히 문제점을 정의하고 넘어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를 알려드리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빠르게 밥을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단계별로 쪼개서 생각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과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문제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결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퍼널적 사고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100%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수정을 하고 고쳐 나가야지 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앞서서 퇴사율을 낮추는 얘기를 했었는데, 퇴사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부적으로 어떤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받으면 우리의 이제 직원들이 회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까지 다 막아야 하나요? 빅브라더처럼?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 현실성 없는 대안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배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복지라던가 뭐 연봉, 아니면 사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조금은 과장됐긴 했었으나
핵심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마케터분들이 많이 보실 걸 가정하고 약간 마케팅 관점으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 스타트업에서 ASO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최고 상위 노출을 만들어야 했었죠. 상위 노출을 하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앱 평점에 주목했어요. 앱 평점이 실제로 많이 떨어졌었고 ASO에는 평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평점이 낮아져서 ASO가 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정의를 했고요. 그럼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과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을 한번 쪼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평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고객이 뭐 앱을 사용하다 보면 평점을 요구하는 팝업이 뜨잖아요. 이렇게요. 네, 저희도 이런 팝업을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앱을 쓰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평점을 요구하는 팝업을 노출한다면 나는 앱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당연히 좋은 평가를 줄 확률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평점이 올라갔고요. ASO 계속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생각해보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있으시면 조금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이 김테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